미국에도요, 저기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이 대학생 한 명이 강간을 한 이 만취해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갖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달아나다가 학생들한테 잡혔는데요. 2015년 1월 18일 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명문대 엘리트 운동선수입니다. 징역 6개월을 선포했습니다. 최대 14년까지 이 중형이 선고가 가능한데, 검찰이 6년을 선고했고, 이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의 판사가요, 징역 6개월에 보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터너라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그런 부분이 적다. 그래서 징역형은 터너에게 이미 심대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재판과 달랐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서가 공개됐고요. 여성은 병원에서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고 강간 피해자라는 서류를 보고서에 이렇게 써야 됐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또 이 자신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알게 됐을 때 이 여성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뉴스에 그것이 세세하게 나왔대요. 뉴스 기사에 이 여성의 성폭행 과정에 대한 진술서가 6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보도록 게재가 되었고, CNN에 또 유명 여성 앵커가 이걸 또박또박 읽었답니다. 여기에 또 가해자의 아버지가 재판부에 보낸 편지가 불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20년 인생 중 20분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 아들이 식욕도 잃었다. 충분히 처벌받았다. 인생도 망쳤다. 장학금 받고 다니던 스탠포드에 잘렸다. 이런 자신의 피해들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반성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네티즌들이 새로운 감옥에 살게 해주겠다면서 이 친구를, 가해자를 완전히 지금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서도 직접 겨냥해서 지옥에 가라. 너네 자식들이 성폭행 당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4만 명이 이 판사의 이런 판결이 잘못되어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흑산도 여교사를 학부모들이 윤관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쇼킹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보도하지만은 흑산도라고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흑산도 주민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은 그 사과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주민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무분별하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지, 이 사건에 대한 사과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이 사건은요, 아직도 사과해서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사건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과가 하든 말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웃기는 거는요, 이 지금 가해범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가해범들도 자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식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한테 그런 짓을 왜 했습니까? 자, 성폭행범이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마을에 이제 교도소에서 생을 마치고 와서 살게 되면 이 상습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보를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성폭행범인데 옆에 살고 있다고 얼굴도 공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요, 지난번에 보면 수락산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꼭 연쇄살인범만이 얼굴을 공개하는 겁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요,
인간이 원래 저렇게 악한가? 또 우리 사회가 과연 사람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환멸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세 사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들의 인권이나 보호해줘야 될 가치가 있느냐 하나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우리가 술 먹고 충동을 못 이겨서 공모해서 그런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지 사전에 계획은 안 했다. 공모까지는 인정을 해야 그게 사람입니다. 전화 상호 세 사람 간에 전화 통화 기록이 있고 CCTV가 세 사람의 차가 동시에 또 한 대는 곧 뒤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 이런 정황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또 술자리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정황들도 나왔는데 공모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공모를 안 했다라는 것은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다수가 심야에 공모를 해서 계획적으로 한 여성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뒤에 강간을 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더 올라갈까봐 무기징역까지 갈까봐 그렇게 공모를 부인한다고 보는데요. 자,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충격과 또 피해자가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강간 피해 여성처럼 엄청난 한마디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을 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진단서를 첨부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런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상해를 입은 만큼 강간치상죄를 적용을 하면 5년 이상 무기까지의 형을 그렇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부인해도 공모했을 경우에 때릴 수 있는 특수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적인요? 그게 아니라면 강간이라도 이 정도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한 형태의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여교사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교사로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또 미혼인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인보다도 저는 더 잔혹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원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냐는 겁니다. 법도요, 국민의 정서나 감정에 적당히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강남역 사고 때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나서서 한마디로 그 우발적으로 정신병자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을 무슨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 정오 범죄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감성적으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박원순, 문재인 두 사람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역이 호남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다 대선에 가려면 호남 눈치 봐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괜히 앞장서서 한마디 했다가 지키기 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적인 문제에서 역사적인 문제에서 호남이 가지는 어떤 문제의식 한 좋습니다. 제가 이번 이 사건이요, 전라도 때문에 벌어졌다, 무슨 지역적 특성 때문에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경상도에도 살인사건이 있고 토막사건이 있고 엽기적인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순경을 거창이를 했는데 어령이죠, 어령.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났습니다. 호남에서 유독 났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 이렇다. 저는 절대로 그런 데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격 오지에 3,000명이나 되는 어떤 여교사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고 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립된 데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일에서
교육에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어서 여교사들이 그렇게 CCTV다 비상벨도 없는 데서 방치되는가? 자, 여교사들이 저렇게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시시하면서 덮으려고 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어떤 걸 정치인들이 해야 이런 일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 못하겠다는 것도 형이 확정 안 되었어요. 이때까지 신원 공개한 사람들 형이 확정돼서 공개했습니까? 범죄의 자질이 나쁘면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태도에 어떠한 지역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웃기는 거는요. 교육부 총리가 지금 아마 어제 여교사 윤관 사건이 일어난 흑산도를 찾아놓은 모양인데요. 이걸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도 같지 않습니다. 전남 신안군 지역의 한 섬마을 학교를 찾았다. 전남 신안군 지역의 한 섬마을 학교라고요. 때리면 다 흑산도라고 알 수 있는데 전남 신안군 지역의 한 섬마을 학교를 찾았다 하면 신안군에 지금 섬이 사람이 사는 섬만 해도 한 20개는 넘을 건데 거기에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죠? 이렇게 보도하는데 언론끼리에 뭔가 담합된 합의가 있는 거예요? 왜 흑산도라고 보도를 못합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18일 만에 교육부 총리가 가게 된 것은 전남도 교육청의 보고가 늦은 탓도 있지만은 보고를 받고 일주일 만에야 섬지역 학교를 간 데 대해서 교육당국이 교사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요. 아무런 무방비로 대책 없이 젊은 처녀 여선생을 홀로 외딴 섬마을에 배치해서 동물들보다 못한 놈들의 한마디로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이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진 것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문제처럼 곰고 곰다가 터져버려서 사건이 화되니까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요구는 예산 문제를 핑계로 무시되어 오다가 이제서 교육부총리가 뒤늦게 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주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런다고 이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격투기를 전공한 여선생을 섬마을에 보내기 전에는 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웃기는 거는요. 섬마을 성폭행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저는 이 가족들 보고 현상을 제대로 좀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명의 윤관을 한 학부모들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자, 이 탄원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더없이 착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성실한 생활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니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메로스처럼 이 반짝이는 햇빛을 봐서 눈을 뜰 수 없어서 순간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저는 이분들의 가족들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에서 대단히 참 외람됩니다만은 가족들도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크겠습니까마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요 모든 중요 범죄에 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예요. 살인범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고를 저지른 그 학생의
부모도 있습니다.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은 참 자기 아들이 형편이 좀 좋았으면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약도 계속 먹이고 이랬어야 될 건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어려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애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돈 벌러 내보내다가 식당이나 어디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계단 밑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망상 증세가 심해져서 그야말로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서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선 데 대해서 모친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 친구는, 그 가해자 정신분열증 환자 친구는, 젊은 친구는 딱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런 성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요, 가족은 이런 남편이라 아버지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단언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모두가 상식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흑산도 주민은 한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애들한테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 살려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 한 게 나왔는데요. 자, 그분들도 피해자죠. 이웃이 실수를 해서 뭐 고개 숙여서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요. 뭐 죄인 든 심정에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 논란이 된 인터뷰 주민은 깊은 후회 중이다. 그분 후회 좀 하셔야 되고요.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서민이라고요, 섬에 사신다고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요, 상식과 한마디로 양심에 기대어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려고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깡으로요, 막 가듯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카메라가요, 섬에 이제 그만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섬 이름도 못 바뀔 카메라들요, 섬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괴롭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인터뷰를 잘 못 따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시 좀 제대로 말씀을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부분은 빼고 하든지 하지, 그런 인터뷰를 다 가지고 방송을 한 언론들도 저는 적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민들, 가족들, 경찰,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 교육부총리 전부 상식적으로 이 사태를 처리해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상식은요, 흑산도에서 벌어진 윤관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대야 되는 겁니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요. 왜 이름을 못 부릅니까? 여기에 저는 고로만 솔직히 아주 부정직한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을 이런 사건에도 관여시켜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더러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도 어디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면 그 지역 지명을 대야 되고요. 정치인이, 경상도 정치인이라도 자기 지역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선거에 표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 됩니까? 무슨 지역성이 벼슬입니까? 제가 슬슬 화가 나고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언론이 진안군 한 섬마을 왜 있는 이름을 제대로 안 붙입니까?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요, 진도 사태 때 한번 보십시오. 진도에 사시는 분들이 뭔 죄가 있어서 저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사건이 다 울고 불고 뭐 숙연하고 무슨 축제도 다 중단되고 그렇게 사고가 나 있는데 누가 그 근처를 가서 여름에 해를 먹고 휴양을 하겠습니까? 그때 진도군이 입은 피해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진도군은요, 아무런 세월호 사건과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진도분들요, 체육관 내주고 뭐 해주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자원봉사하고
저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하셨고 참 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크게 길게 몰아가는데도 끝까지 인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흑산도 이번 일 한번 봅시다. 자신의 주민들 중에 3명이 가해자고 그게 또 식당하던 분이 2사람이고 학부모가 2사람이고 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 때문에 카메라가 오고 흑산도라는 이름이 알려져서 지역의 명칭이 좀 오명이 생기고 관광객이 좀 떨어지고 수익이 줄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흑산도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전체 호남 정서와 뭔 관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호남을 갖다가 뭐 누가 비하를 합니까? 이런 걸 감추고 이름도 못 쓰게 하는 데서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역사적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일에도 갖다 붙여서 이름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성에 대한 논란까지도 번지는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이요, 언론이 이름을 그대로 흑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이 나서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당 정치인들 문재인, 박원순 등 안철수 등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요 오히려 개인들의 일탈로 이렇게 취급되면서 강력하게 처벌받고 보안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감추다 보니까 사태가 이상하게 국민들 분노를 더 자극시키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